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관을 사로잡는 스토리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면접 몇 번 정도 보셨습니까? 아마 면접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랑 함께 면접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많은 것들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저는 면접 잘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막 벅벅대는데요. 면접 현장에서도 말 더듬증 있느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도 말을 참 못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면접을 한 100번 정도 봤었는데요. 300번 정도 지원해서 200번 정도 탈락하고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면접을 해야 되나 처음엔 덜덜 떨다가 나중에는 자세가 막 이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탈락이겠지만 마음의 자세가 여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늘 면접에 임하는 그 순간이 두렵고 힘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면접에 임할 때에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면접장에 들어가면 두려움으로 떨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한 번씩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명, 4명 집단 면접에 들어가면 면접관들도 똑같이 한 3명, 4명, 5명이 있다라면 그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신을 표출한다는 것은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 오락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지만요. 그게 보면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무한도전 팀이 이제 PD에 응시하는 현장이었었는데요. 모의 면접 때 혹시 여러분 그 방송 보셨습니까? 모의 면접 때 우리나라 최고의 MC라는 유재석 씨하고 보시면 거성 박명수 씨라는 분도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러분과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모의 면접입니다. 실전 면접도 아닌데 한번 방송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떨고 있는 것은 면접장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렵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두렵죠. 또 취업할 때뿐만 아니라 상사들하고도 이야기하기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변화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막상 사실 닥쳐보면 그렇게까지 두려울 정도는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공포심에 휩싸여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면접을 잘할 수 있는 조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겁니다. 자, 두려움 떨쳐내시고 한번 우리가 응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스피치와 1분 스피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이야기를 스토리로 구성을 해서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자기소개서 어렵게 쓰셨지 않습니까? 어떤 아마 강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외워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은 완전히 또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문어체를 구어체로 옮기는 그런 바보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익혀나가시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뽑으셔야 됩니다. 질문을 뽑으셨을 때 요 질문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안 나왔으면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백이 있는데 솔직하게 여러분이 그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특정한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 좀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는 아마 약점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은 꼭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에 대한 질문도 요행수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미리 질문을 써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이제 여러분 신문, 방송, 언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 경제 분야에 대한 뉴스들도 철저하게 익히시고 그날 아침에도 신문 이렇게 보고 나가시고 하시면 시사에 좀 밝은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한 정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죠.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 대한 정보인데 여러분이 뭐 이성에 대해서 데이트할 때도 무턱대고 들이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나가서 여러분 기업명을 심지어 잘못 말을 한다거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라면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수집해야겠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수집해 나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면접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와 업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이제는 직무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직무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게 대해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나오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이 나오고 그게 따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1분 스피치입니다.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머를 탁 돌려놓으시고 1분 이내로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여러분이 책을 보시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강연을 듣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다 빼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결론만, 핵심만 짚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특히 면접이라는 시간은 10분에서 30분, 길어도 1시간 이내에 모두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1분 이내에 끝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혼자만 연습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친구하고 연습하거나 그룹으로 같이 스타디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이제 면접 스타디도 많이 하고 또 학교 내에서 잘 만나지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도 그룹 스타디를 하니까 면접 스타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두 부를 출력해서 또는 1대1이나 아니면 이제 집단으로 해서 서로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면접 질문을 자기소개서에서 한 20가지에서 30가지를 뽑아보고 그 면접관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면접 평가표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 이거는 기밀사항이라고 해서 대체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 건 나와 있어도 최근 거는 거의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는 이런 평가표가 있겠다라고 스스로 한번 검토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도 평가해보고 자신도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을 보시는데요. 모의 면접 보셨을 때는 카메라 요즘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 뭐 설치대도 있으니까 설치해가지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부터 해가지고 말하는 어투에서 표정에서부터 태도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그러면 흡입력 있는 스토리 스피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입사한 김태원 팀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들어갔을 때 마케팅하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럼 마케팅 공모전에 나갔다든지 마케팅 학회에 있었다든지 마케팅 전공을 했다든지 마케팅 책을 봤다든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근데 김태원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노점상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나가서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더운 날 이렇게 비가 막 폭풍우처럼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와 시원하다라고 해서 쇼생 탈출처럼 기뻐했더니 아주머니가 눈총을 따갑게 주더랍니다. 너는 이게 기분이 좋으냐? 나는 이 액세서리가 모두 비에 젖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게 걱정하는 눈이 하나도 안 드는구나 라고 하고 그 실험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 경험담과 그에 대한 마케팅 지식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요인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출한다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직무가 있으면 그게 따른 스토리를 엮어내서 직무하고 연결을 시키면 아주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어필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지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나중에 또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1분 스피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의 경험들을 최대한 모으시고요. 진솔하게 그것을 꾸민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끌어내는 것이 스토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 분야와 어떤 자질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역량이나 태도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굉장히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분 스피치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반드시 이제 문장으로 쓰십니다. 문장으로 쓰시는데요. 근데 이걸 자꾸 보면 외우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외워서 이게 면접장에 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깜빡하거나 시작 부분에 놓쳤다거나 중간에 실수하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어가지고 중간 부분을 다 날리거든요. 근데 외운 티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외운 티가 나면 요즘 면접관들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면접관들에게 즉시 말을 중단시킨답니다. 즉시 말을 중단시키고 외운 것을 말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외운 걸 그대로 표현한다면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탁 으름장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얼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지 하고 얼음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너무 토시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키워드를 외우시거나 흐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이 원고 하나하나를 예전에는 다 안 외우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프롬프트를 통해서 보이거나 하면 원고 하나하나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표시가 안 나겠습니까? 물론 제가 뭐 아나운서처럼 엄청나게 말을 잘한 청산 뉴스처럼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시청자는 금방 알거든요. 문자 하나하나를 외워서 읽는 것은 표시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 중에 면접을 그러면 외우란 말이냐 외우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헷갈리실 건데요. 외우긴 외우는데 티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들 재밌게 보시죠, 그죠? 그럼 개그맨들이 전부 다 애드리브로 하는 것 같죠? 물론 그 중에도 애드리브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드리브는 5%에서 10%, 물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실수하는 것 같은 것조차도 연출과 대본을 통해서 나오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 200번, 300번씩 연습을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면접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연습합니까? 리허설 한 번조차도 안 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게 금방 티가 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포인트조차도 그런 여러분 치고 들어가야 될 때와 잠깐 멈춰야 될 때와 그리고 소리를 내질러야 할 때를 이렇게 구분해 나가면서 한번 여러 가지 반응도 보시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면접관을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은 뭘 보느냐? 1분 소개서에서 여러분이 아나운서처럼 멋진 스피치를 하는 완벽한 실수가 없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나운서로 MC로 지원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느냐? 김치성 강사는 이렇게
딱 세 가지를 본다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을 했느냐. 답변을 하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면접에 대한 열의도 없고 성실하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은 태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아는 것만큼 열의 있게 답변하려고 하는 의지와 태도와 성실성을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기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왔느냐, 고민에 대한 흔적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유수처럼 완전히 너무 잘 하려고 하는 학생들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고 이 일을 한다라면 내가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12Y라고 하더라고요. 12번을 내가 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도록 그 고민만 하고 심지어 한 달 내도록 그 고민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해답을 끌어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면접관이 오히려 높은 답변을 하는 친구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겁니다. 우리 구직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좀 잘 못하고 이렇게 덜덜덜 떨면 면접을 잘 못 봤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술술술 풀어내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가 착각일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말의 내용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내용을 보려고 하고 고민한 흔적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당당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당당한 모습으로 부닥치고 나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면접관이 높은 점수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특강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특강이 많습니다. 뭐 강연 현장에서는 실수해도 괜찮겠지만 방송 현장에서 실수를 하다 보면 중간에 NG가 나오기도 하고 아마 이것을 보는 PD분도 답답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막 밀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NG 없이 가거든요. 그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연출자는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사 담당자도 면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가할 때 하나하나 이 작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당당한 자세,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 고객을 만나거나 소비자를 만나거나 상대하는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을 만나 나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한 자세로 임하느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작은 하나하나의 실수하는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길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분 스피치 우리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멀리서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문이나 방송도 좋긴 하지만 중요한 소재긴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을 끌어내셔야 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도표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산맥 타기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3, 6, 9, 12 이게 이제 나이 순이고요. 중간에 보면 플러스 1에서부터 아마 마이너스 1에서부터 또 0에서부터 5까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감정선입니다. 이 감정선에 내 인생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 만나는 거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고 TV 프로그램 보고 이런 이제 즐거움이 있고 사실 또 TV에서 본 프로그램을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이런 재미가 또 솔솔하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늘 좀 감정 상태가 조금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됩니다. 놀러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친구들 집이 보입니다. 이 친구가 사는 집 모습과 이 친구가 사는 집 모습과 우리 집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단히 못 살고 가난한 아이구나.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버스집 아이였거든요. 버려진 버스 안에서 내 식구가 살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내가 못 살구나라는 게 이제 감정이 다운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더
다운이 됐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못하죠. 산만하죠. 선생님한테 구지람 듣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산만한 아이로서 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대학은 나는 못 들어가겠다. 가난하니까 그 당시에는 대학을 들어가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봉제 공장에 나는 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운이 됐어요. 실제로 이제 저는 봉제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야간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학교 생활을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하기 싫고 그때가 막 군부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부 정권을 막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제 자신이 믿고 한심스럽고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키워드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그 하나하나 지금 제가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뽑아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책으로 이제 제가 한 권을 쓰게 되었었거든요. 늘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에서 스토리를 자서전처럼 뽑으라고 했는데 저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뽑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뽑아보세요. 저는 50개, 나중에 100개 이상 뽑았거든요. 제 삶에서 있었던 아주 소소한 이야기 하나하나도 여러분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 이야기가 온전하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되고 이런 이야기는 면접관 귀에 쏙쏙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삶을 전환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삶은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폭발점이 있습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팡 뜨는 순간이죠. 그 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조하면 굉장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가난했죠. 그때 30대 중후반쯤에 제가 아파트 한 채를 처음으로 사게 되었거든요. 그때 일산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의선이 복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지만 그때는 단선이었거든요. 달리는 열차를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삶의 터닝 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삶이 더 나아지는 늘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밑바닥 안에 있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면접관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많아야지 여러분이 소재를 다양하게 전달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직무가 아니라 혹시나 두 가지, 세 가지 또 다른 업종이나 또 다른 기업에 지원했을 때 그런 소재 하나하나를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재가 많아야 되거든요. 재료가 많아야지 요리를 잘할 수 있듯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한번 도표를 딱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도 스토리 하나하나를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목만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 스피치입니다. 1분 꼭지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서술로 다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해서 거치대를 가지고 스스로 한번 촬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절대 실수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분을 반복하시면요. 나중에 저처럼 3일을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1분이 모여서 전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 하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달리는 열차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이제 30초, 60초, 1분을 기준으로 해서 90초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일산에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제가 택시를 타고 항상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잘 몰라가지고 일찍 나오면 되는데 그걸 항상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산에 사시는 분이 그러는 겁니다. 아, 이 바보 촌놈아 이러면서 그 앞에 가면 백마역에 가면 바로 간다라는 겁니다. 경의선이 있어가지고 돈 1,000원이면 간다는 겁니다. 역시 촌놈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면서 제가 이제 백마역에 걸어서 갔거든요. 7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집에서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었는데요. 일찍 가가지고 그때는 제가 삶의 변화를 막 정말
절박하게 추구하고 있었던 때여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방면을 딱 확인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분 전에 제가 갔는데 바로 기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빨리 왔는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모르고 탔죠. 탔는데 타고 나서도 계속 또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방면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반대 방면으로 가는 겁니다. 어떡하지? 뭐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이거 서울역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서울 티 내려고, 서울 사람 티 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못하셨습니다. 반대 방향 타셨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1시간에 한 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 방면에 일산역에서 내리는데 열차가 서는데 이게 이제 도착하자마자 반대편에 대기하고 있던 열차가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요즘 이야기하려면 멘탈 붕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다가 열차가 내리자마자 제가 그때 책가방에 이제 책도 많이 읽을 때라서 책도 들고 있고 노트북 가방도 들고 있었는데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막 뛰기 시작했거든요. 어디로 뛰었느냐? 열차가 달리는 플랫폼으로 뛰어내려서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전력을 다해서 뛰면서 플랫폼을 뛰니까 옆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양복 입은 사람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났는 줄 알고 기관사한테 수신호하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계속 뛰었죠. 뛰었더니 뒤에 있던 어떤 기관사 한 분이 저를 딱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기관사는 아니고 뒤에 타고 있는 승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저를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의선이다 보니까 열차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200m를 더 뛰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열차를 탔는데요. 1km 정도를 그렇게 뛰다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도로 내리고 싶더라고요. 도로 내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 저는 기절이라는 거 한 번도 못 해봤었는데요.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염치도 없고 당연히 그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니까 결국 이제 서울역에 도착했더라고요. 사실은 제 인생이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재능도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 이렇게 말할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대학 교수라고? 웃긴다. 네가 인기 있는 강사라고? 말도 안 된다. 이 썰렁한 놈, 말도 못하는 놈 매일 그러거든요.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거든요. 말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느리고 삶에 성장하는 것도 참 느리고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력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였거든요. 물론 그런 달리는 열차를 놓치기도 하고 제 인생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걸 잃기도 했지만 저는 전력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았다, 전력을 다해서 살았다, 열정적으로 살았다,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인사 담당자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토리, 단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살았던 어떤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스토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서 머리 안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는 열차를 세운 남자, 이런 것이 저에게 이제 예를 들자면 자기소개서 제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면접을 들어가면 여러분이 면접관을 사로잡는데 굉장히 높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롤러코스팅 기법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제가 만든 기법인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롤러코스팅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막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위험한 것도 많이 좋아하는데요. 롤러코스팅이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놀이기구가 재밌는 게 뭡니까? 스릴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하긴 한데
죽지는 않는다. 죽을 것 같은 어떤 위험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계속 성공하고 싶으세요? 계속 쉼 없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삶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또 굴곡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야 또 인생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책을 봤는데,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이 계속 술술술술 잘 풀려요. 재밌겠어요? 주인공을 가로막는 온갖 역경들이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 어떡하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저도 어떡하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이런 또 역경을 바치고 또 바치고 그런 그 수많은 역경 속을 헤쳐나갈 때 여러분 삶의 희열도 느끼듯이 여러분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것들, 역경과 실패담, 그러니까 요즘은 인사 담당자들이 오히려 너무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실수한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좀 바닥에 들어간 것도 솔직하게 보여주시고요. 당연히 바닥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길도 보여주셔야겠죠.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여러분을 솔직하게 중증으로 이렇게까지도 필요하다라면 표현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태우세요? 담배 태우시는 시청자분도 있고 아마 안 태우시는 시청자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담배 끊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담배를 예전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담배를 많이 폈어요. 지금은 이제 화장실에서 전혀 이제 못 피는 부분이 되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결단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담배를 단칼에 한 번만에 그만 탁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면접관이? 제가 볼 때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잘났다. 넌 한 번만에 다 끊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만약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 처음부터 안 폈거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는 담배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담배를 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급해서 갔는데 담배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지를 내렸는데 담배가 없어가지고 도로 올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담배를 사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담배를 피면서 내가 중독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만약 읽는 담배를 안 피는 면접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끊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담배 피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공감하는 거죠. 맞아. 내가 그래서 못 끊은 거야.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야기에 굴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 고백이,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만약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면 만약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어떤 강사분이 난 태어나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하는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실수했고 어떤 상처를 줬고 어떤 계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진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갔다 올라가는 기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요, 홍성호 씨라는 청년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게임 중독이어서 성적이 꼴찌였었답니다. 거의 꼴찌였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게임 대회에서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공부해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명문대를 들어가고 대기업까지 들어갔답니다. 놀랍죠? 그러면 스토리가 이렇게 탁 올라가니까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밝혀내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할 때 한 5가지를 주로 넣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항상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나는 어떤 역경, 그러니까 어떤 실패를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 나는 어떤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목적, 삶의 목적, 이런 방향성이 나와야 되고요. 네 번째, 그 목적이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해왔는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속에서 자신이 배운 깨달음, 실패를 했더라도 얻은 교훈, 그리고 나서 달라진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특강도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중고등학교 특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특히 중학교 특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가 제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하고 호흡을 재밌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여러분 면접관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소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나 언론에서 뽑아내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에피소드 막 뽑아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전 중고등학교 강의 나가면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철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우연찮게 이성상을 물어봤는데 다른 친구들이 물어본 걸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대머리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16살 먹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머리입니다. 할아버지도 대머리입니다. 야, 16살 먹은 철상이는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대머리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학생들이 가발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치거든요. 막 떠들고 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머리가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스벤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신문에 조그만한 기사에서 봤었는데요. 다국적 기업입니다. 모바일 관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대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 마음대로 안 먹고, 입는 것 마음대로 안 하고, 모발도 항상 관리를 하고 충분하게 거품을 내고, 닦는 것도 말리는 것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전적인 요인까지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가난하고 정말 못 살고 힘들어서 운명을 뛰어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 진정성이 형성이 되고, 그런 동기부여도 제공할 수 있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이사벨 중학교에서 특강을 했었는데, 여러 대학 중고등학교 특강을 했지만 여기에서 가장 많은 감사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냈거든요. 100통이 보내온 겁니다. 페이스북으로는 200명이 감사 문자 댓글을 보내왔고요. 우편으로 100명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하나하나 자필로 다 써가지고 보내왔는데 제가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스토리의 힘을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분 스피치, 여러분 현장에서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기소개하라는 면접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소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도 있고 PR처럼 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PR처럼 한번 자기소개를 이렇게 1분 스피치로 하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상대에서 채용할 근거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이익만 제시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 회사가 이름이 있고 복지 조건이 좋아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여러분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힘들겠죠. 아, 이 사람 놓치면 너무 아깝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어필을 해야 되니까 채용해야 될 근거 딱 3가지, 이런 것도 한번 스피치로 30초, 60초, 1분 스피치로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핵심 강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딱 드러날 수 있는 가장 강점, 많이 나열하지 마시고 딱 3개만 요약하셔가지고 그 강점을 여러분이
어필하는 겁니다. 이 강점만 어필을 잘하셔도 여러분이 굉장히 취업 성공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면접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친구들하고도 롤플레잉 면접 이렇게 서로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해 나가고, 면접 전문 강사 정우성 강사님인데요. 제 교육생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면접 전문 강의를 사실은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100% 대본을 쓰라고 합니다. 대본을 쓰고 처음에는 그대로 읽어서 이렇게 리딩하는 훈련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녹음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노래 연습처럼 계속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어폰 꽂고 들으시고,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녹음할 때는 아예 이제 완벽하게 대본 없이 연습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비디오 촬영해서 반복적으로 피드백 훈련을 하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따라서 한번 착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높은 효과를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떨쳐내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면접에 당당히 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에서 면접 질문을 뽑아내고 여기서 거의 안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라고 했었고요. 이 모든 것을 1분 스피치, 면접 질문에서 20, 30개를 뽑아내서 그걸 1분 스피치 기준으로 한번 반복 훈련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일상의 경험들을 직무와 연결, 유의미하게 연결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롤러코스팅 기법,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중에 롤러코스팅 스피치밖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의 과정까지 한번 설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의 어떤 일상에서 배운 것과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결합을 해서 스토리를 하나 딱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리허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실 두려운 게 많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취업이 어렵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건데요. 절대 여러분 두려움 떨쳐내시고, 그곳에 떨어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세상을 부딪혀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